자, 일단 여러분 엑셀을 여시면 파일, 홈, 삽입 이렇게 메뉴 탭이 떠요. 이게 메뉴 탭이고 그 밑에는 메뉴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리본 메뉴라는 게 뜨게 됩니다. 이게 바로 리본이에요. 리본.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보면은 메뉴가 다 있는지 보세요. 파일, 홈, 참고로 파일을 제가 눌렀는데 이 파일 탭은 아주 특별한 메뉴예요. 얘는 여러분이 문서를 새로 시작을 해야 한다던가 또 저장을 해야 한다던가 또 나는 엑셀이 내 친구의 엑셀 또는 우리 회사 엑셀과 좀 우리 집의 엑셀이 달라요. 그래서 정말 머리 아파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엑셀의 작업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 메뉴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파일 메뉴예요. 그 다음에 여기 홈 탭은 가장 만만해요. 우리가 뭐 글씨 막 키우고 글씨 가운데 왼쪽 정렬하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메뉴는 홈 탭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저하고 똑같이 메뉴 탭이 있나요? 저는 개발 도구라는 이 탭이 없는데요. 예, 이 개발 도구 탭은요, 매크로라든가 또 엑셀의 기능을 약 2.5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VBA 기능이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개발 도구인데요. 이 개발 도구 메뉴가 안 보여서 막 은근히 속 끓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개발 도구 메뉴가 안 보인다면 파일에 어디? 옵션. 무조건 뭐가 다르면 옵션으로 들어가면 돼요. 옵션에서 여기 여러분 보면 리본, 바로 리본 메뉴라고 불렀죠. 제가 리본 메뉴에 리본 사용자 지정 들어가면 오른쪽에 개발 도구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보세요.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나온 거예요. 체크하시면 돼요. 체크하면 나와요. 이걸 빼면은 안 보이고. 체크하고 확인 이렇게 누르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아래인데요. A, B, C, D, E, F, G 보이죠? 얘네들은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A, B, C, D 이렇게 눌러봐야 돼요. 누르면 가로가 선택이 됩니까? 세로가 선택이 됩니까? 세로. 세로는 열이라고 불러요. 열. 그래서 얘네들 A, B, C, D 얘네들을 열, 머리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H면 H열, 여기 G에 있으면 G열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1, 2, 3, 4, 5, 6, 7은 행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열과 행이 만나는 유일한 한 칸 한 칸이 존재해요. 그죠? 근데 모양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이들 각각을 뭐라고 부르냐면 셀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요? 셀. 그래서 모양이 다르면 좋겠는데 모양이 똑같은 셀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각각 구분하기 위해 셀 번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름 상자예요. 그래서 C열과 사행이 만난다. 바로 요 칸이죠. 그래서 너는 C4번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요. 2열과 5가 만나면 2의 5번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연습을 해볼까요? B3에서 자, B3 클릭. 이렇게 선택된 셀을 우리가 활성 셀 이렇게 불러요. 액티브 셀. 자, 이 상태에서 엔터 한번 쳐볼래요? 꽝꽝꽝. 어때요? 아래로 내려가는데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엔터를 쳤는데 이렇게 무슨 꽃게처럼 옆으로 가는 분 계실까요? 이렇게 해서 업무에서 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 계세요. 엔터를 쳤을 때 옆으로 가는 거는 어디서 해결하냐면 또 똑같아요. 어디? 파일에서 옵션이에요. 옵션에 들어가면은 고급 메뉴, 카테고리 고급에 가면은
엔터 키를 누른 후 다음 셀로 이동합니다. 이게 방향이 오른쪽으로 되어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요. 아, 진짜로요? 또 그런 분들 보여드려야지. 확인? 자, 엔터 쳐볼게요. 딴따단따단딴. 어때요? 아, 그랬었구나. 예, 이거예요. 그래서 옵션에서 나 다시 고급에서 아래쪽으로 갈래. 이렇게. 그리고 확인. 간단하죠? 딴따단단. 이렇게. 자, 여러분의 엑셀을 열어보시고요. B의 3번지쯤이 좋겠네요. 자, 여기다 마우스를 딱 갖다 놓고 입력을 합니다. 거래처명, 그 다음 오른쪽 방향키, 거래 일자, 또 오른쪽 방향키, 그 다음에 수량, 단가, 금액 이렇게 입력을 해보죠. 자, 어떻습니까? 입력 잘 되죠? 각각의 칸에. 참고로 입력한 내용은 B3번지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B3에는 이런 내용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는데 바로 여기가 수식 입력줄이라고 부르는 공간이에요. 자, 얘 활약은 나중에 또 보기로 해요. 자, 거래처명에서 엔터 꽝 하면 아래로 내려오죠. 자, 여기다 회사 이름을 제가 입력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복식품 엔터 꽝. 잘 입력되죠? 자, 그런데 이번엔 이렇게요. 사회복지법인,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둘의 마켓, 이렇게 쓸 거예요. 둘의 마켓. 근데 중요한 건 둘의 마켓을 쓰려고 보니까 자리가 꽉 차서 두 줄로 만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B의 5번지를 두 줄에 걸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싶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엔터를 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Alt 키 보이죠? 한자 키 옆에 Alt, Alt와 엔터를 쳐요. 그리고 쓰시면 됩니다. 둘의 마켓 하고 엔터 꽝 이렇게요. 참고로 법인이 떨어진 이유는 이 셀의 간격이 좁아서 그래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간단하게 부산 Alt 엔터 한올식품 엔터 꽝 어때요? 오, 잘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자 데이터 입력하는 거는 너무 쉽다. 그죠? 자, 이번엔 숫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뒤에 4번지에다 마우스를 놔볼게요. 자, 수량. 우리 제품을요, 20개 사갔어요. 엔터 꽝. 5개도 사갔고요. 7개도 사가고 3개도 사갔어요. 3개는 없네요. 꽝. 딜리트. 됐죠? 요렇게 3개 입력했어요. 자, 보니까요. 문자 데이터는 주로 그 셀에 왼쪽 정렬이 되는 느낌이 강하죠. 네, 왼쪽에 붙죠, 주로. 그죠? 셀에 왼쪽으로 붙어요. 그런데 비해서 숫자는 오른쪽, 그 셀에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더라 이거예요. 자, 단가도 입력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는 5,000원짜리, 얘는 12,000원짜리, 얘는 뭐 18,000원짜리다. 이렇게. 어때요? 숫자가 똑같으니까 오른쪽 정렬되네? 그죠? 자, 이번엔 날짜 데이터 또 배워볼까요? 날짜는요, 연, 월, 일 이렇게 구성되잖아요. 그래서 2019만 써요. 연자 쓰고 싶은 마음 참고 빼기. 이렇게. 빼기를 누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월 빼기 1 이렇게. 그러니까 연월을 쓰지 말고 그 대신에 빼기 넣으란 얘기로군요. 그렇습니다. 엔터 꽝 이렇게. 오, 자, 한 번 더요. 2019년 11월 2일 엔터 꽝. 2019년 11월 3일 엔터 꽝. 어때요? 날짜 되네요. 그리고 이 날짜도 자세히 보시면 숫자와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죠? 오른쪽 끝에 붙었다는 느낌 들죠? 네. 이렇게 여러분이 날짜와 숫자, 문자 입력하는 방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자 입력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B의 1번지쯤에다가 제가 이렇게 내용을 써볼게요. 거성 매출 내역서 이렇게 제목을 썼어요. 자, 그러면 매출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제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지 마시고 헷갈리니까 수식 입력줄에 보면 매출이라는 글자 보이죠? 요거를 이렇게 범위 잡는 게 더 깔끔하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한자 키보드의 한자 키 누르면은 매출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뭐를요? 한자만 보이게 할 건지 아니면 한글 가로 열고 한자로 표시할 건지. 저는 한자만 나오게 할 거예요. 선택, 변환. 나오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엔터, 꽝. 이렇게 하면 끝나요. 간단하죠? 자, 그럼 어디 여러분 여기 금액이란 글자 보이죠? 이것도 한자로 바꿔볼까요? 자, 금액 범위 잡고 바로 한자 키. 자, 금액이 나오죠? 자, 이 첫 번째 게 맞으면은 요거 선택하고 어떻게 해요? 변환. 이렇게 엔터 꽝. 되게 쉽죠? 한자가 제일 쉬웠어요. 요겁니다. 그러면 특수 문자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도대체 이러시는데 자, 엑셀도 그렇고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B의 1번지에 거성 앞에 특수 문자를 좀 넣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 방법은 여기서 클릭을 해도 되고 굳이 여기서 하신다.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하면 커서가 그 셀 편집 상태라고 불러요. 그 해당 셀 안에 들어가게 돼요. 더블 클릭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한글 자음 있죠. 키보드에 비읍, 지읒, 디귿, 기역 보이죠? 이 중에서 그 미음, 니은, 이응, 리을 미음을 누르면은 우리가 많이 쓰는 특수 문자가 보통 미음에 들어있어요. 미음 누르고 한자 키, 미음 누르자마자 한자 키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나오죠. 참고로 여기서 크다 부등호 이거 누르면 미음에서 지원하는 특수 문자가 쫙 나와요. 이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고르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끝에 내역서 끝에다 클릭하고 또 한 번 미음 한자 키 누르면은 자 똑같은 기호 골라도 되고 다른 거 골라도 돼요. 엔터로 마무리. 이렇게 돼요. 참고로 여러분 여기 이응 보이세요? 이응? 이응 누르고 한자 키 누르면은 원문자에 대한 것들이 모두 나와요. 가로 문자와 원문자. 그래서 원문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응을 누르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디귿 한자 키 누르면은 수학 기호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엑셀에서 이러한 특별한 기호가 필요하다면 자음 누르고 한자 키 눌러서 찾아보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번씩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모 삽입이 뭐냐면 여러분이 엑셀 작업을 마구마구 했어요. 그리고 막 복잡한 계산식을 넣었어요. 그러면 그 계산 작업을 한 당사자인 여러분은 내용이 이해가 되지만 그 문서, 이 엑셀 문서를 다른 여러분의 동료가 받았다면 이해를 못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이 답이 나왔지? 이럴 때 포스트잇 하나 딱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식을 써서 이 답이 나온 거야. 이렇게. 그럼 상대방이 어때요? 아,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이 메모는 복잡한 계산이라던가 엑셀에 공동 작업을 할 때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자고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매출 보고서라고 제가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한자네? 한자 한글로 바꿀 수도 있어요. 범위 여기 여러분 수식 입력줄에서 금액 이거 범위 잡고 한자 키 누르면은 한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환 보세요. 금액 맞지? 엔터 꽝. 됐죠? 자, 그럼 이제 메모를 제가 달아볼게요. 어디다 달 거냐면은 여기 용기, 플라스틱, 청색 이거 제가 쓴 거 보이죠? 자, 여기다 메모를 달 거예요. 메모를 달 때는 마우스로 해당 셀을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메모 삽입. 자, 잘 들으세요.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 엑셀 버전이 2013 버전, 2016 뭐 이렇게 되면은 메모 삽입이라고 뜰 거예요. 메모 삽입 누르면은 2019 버전이신 분은 이 메뉴가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어요. 메모 기능이 확대된 거죠. 그래서 기존의 메모 삽입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모 삽입 있는 분들 메모 삽입 누르면 되고, 자, 요거 새 메모 2019 버전인 분은 새 메모 밑에 거예요. 이렇게 떠요. 와, 포스트잇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내용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를 쓰면 돼요. 뭐라고요? 이렇게요. 청남 건축에서 제작한 용기 제품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써놓으면 돼요. 됐죠, 여러분? 자, 이렇게 설명을 쓰고 바깥에 띵 누르면은 메모가 끝난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메모를 여러분 업무에서 정말 많이 쓴다. 그러면 클릭을 해서 오른쪽 누르고 이거 너무 귀찮아요. 그럼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펄 백색의 단가 보이죠? 여기다 메모를 한번 달아볼까요? 해당 셀에 마우스만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엑셀에 단축키가 있습니다. 우와, 단축키요? 여러분 키보드에 Shift 키 보여요? 맨 왼쪽 끝에 밑에서 두 번째 Shift. 그 다음 F2 키 보이죠? F1, F2. Shift 누른 상태에서 F2. 어때요? 오, 메모 뜨네. 메모 많이 쓰면 단축키를 이용하세요. 자, 그럼 여기다가 메모 달아봅니다. 어떻게요? 특별 할인 기간 11월 25일까지 이 가격에 제공. 이렇게 일단 내용을 써놓으세요. 바깥에 클릭. 이렇게 메모 다는 거 어렵지 않죠? 근데 제 강의를 지금 들으시면서 저는 메모가 그대로 화면에 나타나는데 왜 선생님 거는 안 나타나죠? 고참 이상한데? 이런 분 계세요.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빨간색 보이죠? 삼각형. 거기다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메모 내용이 보이긴 해요. 근데 성격이 좀 급한 분은 메모가 없어졌다면 막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메모 셀 클릭. 이 메모한텐 기능이 없어요. 메모 셀 클릭. 여기 셀 오른쪽 누르면은 메모 표시 숨기기라는 바로가기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계속 나와요. 다시 한번 오른쪽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기 누르면 없어져요. 간단하죠? 자, 나타내 봅시다. 나타나게 해요. 다 나타나게 해요. 이렇게. 자,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포스트잇도 형광색이 있고 주황색이 있고 꽃분홍색이 있고 다양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클릭을 해서요. 자, 요 메모를 여러분 메모 확대했어요, 제가. 오른쪽. 자, 요 메모를 클릭해요. 그리고 오른쪽 누르면은 바로 어떤 메뉴가 있냐면 메모 편집, 메모 서식 이 메뉴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글씨체가 또 마음에 안 드네. 얼마든지 여러분이 바꿀 수 있고요. 글씨 크기 더 크게 키워야겠어요? 키우세요. 얼마든지 바꿔보세요. 이렇게. 됐나요?
글씨 색깔도 바꿀 수 있나요? 물론이죠. 여기서 바꾸면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로.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러분 색상 보이죠? 포스트잇 색깔 꽃분홍으로 바꾸고 싶다. 색 및 선 여기에요. 여기서 색상을 바꾸시면 됩니다. 확인. 어때요? 바뀐다. 네, 이렇게. 그리고 메모 크기는 이 클릭하면 이 테두리 보이죠? 테두리를 여러분이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확인됩니까? 네. 가능하네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보여주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거 다른 사용자가 메모 내용 다 확인했어요. 확인했으면 이 메모 필요 없잖아요. 화면만 너저분하게 보이잖아요. 그럼 이 메모를 지워봅시다. 메모를 지우는 거는 클릭하고 오른쪽 누르면은 메모 삭제가 있거든요. 네, 이거 누르면 없어져요. 그렇다. 네, 이거예요. B의 3번지쯤에다가 날짜 이렇게 내용을 입력해 볼게요. 그래서 2019년 11월 1일, 2019년 11월 2일, 2019년 11월 3일 이렇게 내용을 쓰고요. 담당자 해서 갑을 병 이렇게 별건 아니지만 아무튼 내용을 입력했어요. 네. 그리고 두 개 범위 잡아서 요거 페인트통 글꼴 탭에 보면 채우기 색 이런 것도 한번 넣어서 멋도 주고요. 자,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고 이 문서를 저장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문서가 되게 중요한 문서다. 그럼 보세요. 저장 단추는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 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요거 저장. 요거 누르면 돼요. 아니면 파일에서 저장을 누르셔도 됩니다. 저장을 누르면은 여러분이 어디에 저장할 건지 찾아보기 이거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폴더로 이동을 먼저 하셔야겠죠? 예,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가세요. 자, 저도 엑셀 작업 이 폴더를 열고 여기다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파일 이름을 뭐라고 쓸까요? 예, 뭐 간단하게 연습 문서 이렇게 써볼까요? 그리고 그냥 저장 누르면은 끝나는 거예요, 저장은. 근데 나는 이 문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 문서를 열어보지 못하게 암호를 걸고 싶어요. 그럼 암호 설정은 여기 도구 보이죠? 도구 요 하단에 도구의 아래로 화살표 누르면 일반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누르면은 이렇게 떠요. 그럼 열기 암호와 쓰기 암호가 있는데 자, 열기 암호는 무엇이냐면 그 암호를 알아야 문서 내용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자, 암호를 하나 써보죠. 예를 들어 뭐 A 1, 2, 3, 4 이렇게 썼어요. 네. 그 다음에 쓰기 암호는 뭐냐면 쓰기 암호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열기 암호는 아예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암호를 모르면. 쓰기 암호는 뭐냐면 암호를 몰라도 문서는 열려요. 그런데 문제는 문서 내용을 마음대로 못 고치는 거죠. 편집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열기 암호와 쓰기 암호 둘 다 A1234라는 암호를 넣었습니다. 확인. 그럼 한 번 더 암호 쓰세요. 나오죠? A1234 쓰고 확인. 쓰기 암호도 다시 쓰라 그러죠? A1234. 여러분은 여러분 편한 대로 열기 암호 하나만 걸어도 되고 쓰기 암호 하나만 걸어도 상관없어요. 확인. 그리고 저장. 이러면 끝난 거예요. 저장된 거예요. 자, 닫아보겠습니다. 파일에서 닫기. 요거 누르면 닫혀져요. 그럼 방금 전에 닫은 거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연습문서 보이죠? 요거 눌러줘요. 이렇게 암호를 물어봐요.
여기서 암호를 제가 틀린 거를 입력해 볼게요. 엔터 꽝. 안 열리죠? 예. 이렇게 돼요. 다시 파일에서 연습 문서 암호를 이번엔 제대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확인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쓰기 암호도 물어보죠? 자, 쓰기 암호. 이렇게 제가 입력하고 확인. 이러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암호 설정 작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엑셀을 이용하면서 좋은 점이 바로 이건데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런 게 있어요. 나 번호 입력해야 돼. 네, 번호를 입력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 10명의 학생을 입력할 건데 번호가 1, 2, 3, 4, 5, 6, 7, 8, 9, 10이에요. 그러면 1, 2, 3, 4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먼저 1만 써요, 1만.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어째서요? 자, 잘 보시면 1을 쓰고 보시면 여기에 요 셀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조그만 사각형이 있어요.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딱 대보세요. 얇은 십자가 나오죠? 이때 이 십자가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로 끌어봐요. 쭉쭉쭉쭉쭉쭉쭉 끌어요. 원하는 만큼 놓을게요. 마우스 먼저 놓고 컨트롤 키를 놓으면 어때요? 이게 바로 채우기. 아, 재밌네요. 그죠? 자, 숫자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 숫자를 100도 되나요? 네, 100 써요. 100 쓰고 시작번호 100번이에요. 101, 102, 103 나오게 하고 싶다. 어떻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얇은 십자가 핸들링 포인트에 마우스 놓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찍. 어때요? 오, 멋있다. 이거예요. 숫자만 됩니까? 아니요. 자, 문자 이제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를 입력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부서명 영업 1팀이 있어요. 영업 1팀. 그래서 우리 회사 영업 5팀까지 있어요. 1, 2, 3, 4, 5 쓸 필요 없습니다. 영업 1팀. 자, 이때는 말이죠. 컨트롤 키 누르지 않습니다. 자, 얇은 십자가 잡아 끌어요. 찍 끌면은 문자는 복사가 되고 숫자는 일씩 증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아하, 그럼 날짜도 돼요? 연습. 자, 날짜를 입력해보죠. 날짜. 자, 여러분 날짜 어떻게 입력할래요? 연월일 아시죠? 2019 빼기 11 빼기 1 엔터 꽝. 자,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나와야 돼요. 그러면 2019년 11월 1일 이 상태에서 자, 여러분 얇은 십자가 그냥 끌어요. 찍찍찍찍찍찍찍 이렇게. 어떻습니까? 우와, 정말 편하다. 이래서 엑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아까는 컨트롤 키 누르고 얘는 그냥 끌고 숫자를 여러분 그냥 끌면 복사가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숫자는 다시 한번 1 쓰죠. 이 상태에서 그냥 끌면은 1이 그냥 복사가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입력하면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끌고 핸들링 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B의 3번지쯤에다 마우스를 놓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번호 옆에 칸에 바로 품목 이렇게 제가 쓸게요. 자, 번호는 1 쓰고 채우기 핸들링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쭉 끌면은 한 5번, 6번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끌어요. 그리고 품목에다가 제가 이렇게 내용을 써볼게요. 포스트잇 가로 열고 형광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 포스트잇 가로 열고 기본 샤프 노트 스케치북 볼펜 뭐 이렇게 내용을 썼어요 제가. 자, 이런 내용을 썼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칸에 뭐 간단하게 수량도 입력을 했어요. 5, 23, 4, 15 이렇게 여러분도 이렇게 입력을 해보세요. 자, 그럼 입력을 했는데 보니까 셀의 여러분 여기 간격 이게 너비예요. 너비. 이 셀의 너비는 바로 열의 너비와 일치합니다. 그쵸?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거 번호는 열 너비가 좁아도 되는데 자, 여러분 이 열의 너비를 줄일 때는요. 가장 쉬운 방법 엑셀 네가 알아서 해. 이게 바로 뭐냐면 자동 조절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B열과 C열 경계선에 마우스를 놔요.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나올 겁니다. 이때 따닥 이렇게 누르면 어때요? 아, 폭이 자동으로 줄어드는구나. 예, 이게 자동 너비 조절. 자, 이번에는 여기 C와 D 사이에 또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따닥 눌러보세요. 따닥 하니까 어때요? 아, 저 걱정했습니다. 이 글자가 자꾸 옆에 셀로 가서요. 자리가 좁아서 그랬던 거죠. 이렇게 너비를 자동으로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자동 맞추면 되게 간단하죠. 따닥 이렇게만 누르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행의 높이는 어떻게 조절합니까? 행의 높이도요. 여기 나 3번 행의 높이를 높이고 싶어. 그러면 3번 행과 4번 행 이 중간에는 안 돼요. 항상 행머리끌, 열머리끌이에요. 그 경계선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잡아 끌어요. 아래로 끌면 행의 높이가 늘어나고 위로 끌면 줄어들고 참 간단하죠. 자, 제가 데이터를 미리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거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예. 이거 글씨가 잘렸다. 그러면 열의 너비를 따닥 눌러서 이렇게 늘리면 돼요. 자, 상품 번호를 이해를 돕기 위하여 1 쓰고 컨트롤 키 눌러서 쭉 드래그 채우기 핸들링 모두 8개의 데이터를 제가 입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 저는 데이터를 입력을 다 했는데 중간에 데이터 하나를 빼먹었어요. 얘를 어쩌죠? 네, 데이터를 만약에 빼먹었으면 여러분이 새로운 행을 하나 삽입하면 돼요. 예를 들어 산미다원차, 가루차, 누나차 여기 5번과 6번 사이 있죠. 여기에 뭔가를 빼먹었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 8번 행에 클릭을 해서요. 오른쪽 눌러서 삽입 이렇게 누르면 하나의 행이 삽입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상품 이름 뭐 오설악 발효차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저농약 뭐 가격은 15,0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매장 판매 22개, 노지 판매 30개 뭐 이렇게 쓰죠. 근데 번호가 이렇게 됐는데요. 네, 번호는요, 여러분. 이거 막 끌어다 당기고 하는데 1년 번호라면 기존에 5번 있었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핸들링을 이렇게 끌면은 자동으로 번호는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제일 간단해요. 막 끌고 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이게 바로 행 삽입이에요. 그럼 열을 한번 삽입해 볼까요, 여러분? 열 삽입. 예를 들어서 제조 방법 친환경 인증 여기 사이에 하나의 열을 삽입해야 돼요. 제조 방법과 친환경 인증 요 사이에 뭔가를 빼먹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이 열에 마우스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뭐? 삽입! 이러면 열이 삽입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로 재배지 이렇게 내용을 쓰면 되죠. 그래서 하동 뭐 구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돼요. 됐죠, 여러분? 삽입 되게 쉽다. 그럼 반대로
이 열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 완전 삭제하고 싶어요. 이 열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당 열을 선택하고 오른쪽 눌러서 뭐? 삭제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행의 삭제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행 머리글에서 선택하고 오른쪽 눌러서 행 삭제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번호는요.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채우기 핸들링 이렇게. 간단하죠? 자, 제가 데이터 이렇게 입력을 해놨어요. 예, 여러분은 모양 신경 쓰지 마시고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입력을 해도 좋아요. 자, 입력한 데이터가 있는데 내가 입력 못하는 게 하나 있다. 뭐예요? 바로 매출액을 입력을 못해요. 왜냐하면 매출액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건 엑셀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아직 엑셀 실력이 그만큼 안 돼요. 이런 분 계시는데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 여기 고려 다원차가 하나 200g당 35,000원짜리인데 25개가 나갔대요. 그러면 35,000원 하나에 35,000원짜리가 25개니까 2개를 곱하면 되죠. 자, 계산식을 입력할 때 이렇게 수식을 입력할 때는 엑셀한테 말을 해야 돼요. 뭐라고요? 이퀄 등호 표시 이렇게. 뭔 얘기냐면 나 지금부터 수식 입력할게. 너 계산 준비하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이걸 안 하면 엑셀이 계산 준비 못해요. 자, 는 그리고 여러분 고려 다원차의 가격이 얼마예요? 현재 35,000원.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손으로 쓰는데 NG 그러면요 35,000원이 있는 그 셀을 클릭하는 거예요. 아, 뻔쩍이 막 돌아가네요. 예.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해야 할 텐데 곱하기는 Shift하고 8번 이게 곱하기예요. 더하기는 더하기, 빼기는 더하기 앞에 빼기 똑같아요. 곱하기는 이거 곱해라. 예. 나누기는 여러분 이거 물음표하고 같이 있는 거 있죠? 슬래시 이게 나누기예요. 그럼 난 곱하기. 뭐랑 곱할 거예요? 이거 35,000원짜리 몇 개 팔았다고요? 25개. 25개 쓰면 NG. 그럼 어떻게? 바로 2의 4번지를 클릭을 해야 돼요. 그 25개가 살고 있는 그 셀 번지를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 끝이에요. 정말요? 예. 여러분이 할 일은 엔터 꽝. 답 나오잖아요. 또 의심하고 막 계산한다요. 그거 좋은 방법 아니에요. 엑셀이 더 정확해요. 여러분보다. 자,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수식 입력줄에 이 답은 손으로 쓴 게 아니에요. 이거는 F4번지와 2의 4번지를 곱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즉 만약에 여러분이 87만 5천원 이렇게 손으로 쓰면은 클릭하면 여기 입력한 결과 87만 5천원이라는 걸 입력했다는 뜻이 돼요. 그런데 는 하고 이렇게 클릭하고 곱하기 24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답이 87만 5천원. 눈에는 똑같이 보이지만 엑셀 내부에서는 이거는 수식 데이터입니다. 수식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답이 나왔으면 이 밑에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87만 5천원. 이거는 이 동네가 4번 행이기 때문에 나는 F4와 24를 곱했고, 자, 여기 여러분 얇은 십자가 핸들링 보이죠? 자, 데이터 끝이 어딘지 지금 나와 있나요? 예, 여기가 끝이에요. 이럴 때는 끝이 보일 때는 쭉 끌어도 되지만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 따닥 하면은 답이 아주 멋있게 나와요. 오, 대단한데요? 근데 얘네들 믿어도 돼요? 클릭해보면
보세요. 여기가 5번 행이니까 어떻습니까? F의 5번지와 E의 5번지를 곱해서 이 답이 나왔습니다 하고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핸들링을 하면 얘도 자동으로 셀 번지를 알아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4번 행, 그 다음은 5번 행, 6번 행, 7번 행 이런 식으로.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계산을 해요. 빠른 채우기 기능은요, 제가 10마디 말이 필요 없어요. 한번 딱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입력해 보세요. 여러분 동네 뭐 쭉 쓰고 친척이 살고 있는 주소 다 입력해 보세요. 이렇게. 자, 저도 입력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엑셀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데이터인데 실제 업무에서는 이 고객의 지역이 서울인지 경기도인지 인천인지 강원도인지 그것만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여기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서 내가 필요한 건 이 앞부분 서울, 경기도, 인천, 강원도 이것만 여기 표시하기를 원해요. 내가 업무에 필요한 게 그거다. 그럼 이걸 어떻게 갖고 오느냐면 옛날에 이 기능이 없을 때는요. 함수를 이용했었어요. 세상에나 그 어려운 함수를.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보여드릴게요. 나 여기 왼쪽 주소에서 나 서울만 가져오고 싶어. 서울.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엑셀한테. 그리고 여러분은요. 이렇게 클릭하고 범위를 잡아요. 서울부터 데이터 여기 채울 내용 전부 다. 이렇게 범위를 잡고 자, 홈 탭에 편집 그룹에 보면은 여기 여러분 채우기 단추가 있습니다. 아래로 목록 단추 누르면 맨 끝에 빠른 채우기 눌러요. 어때요? 나 꿈을 꾼 거 아니지? 예, 이거예요. 어떻게 이게 나와요? 예, 원리는 이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 왼쪽의 데이터를 참조합니다. 그래서 서울을 쓰면 엑셀이 알아들어요. 왼쪽 셀을 참조해서 우리 주인이 앞에 두 글자를 갖고 왔구나. 그러니까 나는 띄어쓰기 전까지 이 데이터를 우리 주인은 원하나 봐. 나 그렇게 보여줘야지. 이게 빠른 채우기예요. 한마디로 패턴을 인식한다는 얘기죠. 놀라운데? 그럼 여기 성동구, 광진구 이것만 가져올 수 있나요? 그럼요. 자, 패턴 우선 보여줘야죠. 패턴 제시. 나 성동구만 필요해. 그리고요. 범위를 잡아요. 잡은 다음에 자, 빠른 채우기 여기 가면 되는데 이게 또 많이 쓰는 기능인지라 단축키가 편해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도 물론 답은 나와요. 근데 이거보다는 좀 더 자, 성동구 썼죠. 그리고 범위를 잡은 다음에 컨트롤 키와 알파벳 E 눌러도 아주 멋있게 답이 나와요. 어때요? 잘 되는데? 자, 여러분이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과연 프린트를 한다고 한다면, 즉 인쇄를 한다고 했을 때 가운데 정렬도 하고 인쇄를 하면은 과연 이 선들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자, 보여드리죠. 결론은 파일에서 직접 보세요. 파일에서 인쇄 눌러보세요. 누르면은요. 자, 어때요? 화면 보세요, 화면. 이게 다예요. 예.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선이 안 보인다. 네. 그게 뭐냐면은 자,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셀과 셀을 구분하기 위한 이 표시선은 보기 메뉴 눌러보실래요? 보기 메뉴에 보면은 눈금선에 체크가 돼 있나요? 표시 그룹에 눈금선 체크돼 있죠? 이게 인쇄가 되면 이게 이 상태가 된다고요. 이게 원래 모습이구나.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엑셀로 문서를 만들 때 헷갈리니까 아예 이거를 빼놓고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도 해요. 자, 이게 원래 모습이에요. 자, 홈 탭 누르세요.
이 상태로 놓고 오세요. 홈 탭 표시 그룹에서 체크하면 다시 나와요. 예, 빼요 지금은. 홈 탭. 자, 지금 테두리선 없어요. 그럼 이대로 인쇄하면 좋다, 멋있다 이럴 사람 없지요. 자, 범위 잡고 가운데 맞춤하고 이 모든 내용을 이렇게 범위로 잡습니다. 범위 지정이 안 되는 분은 날짜 클릭하고 맨 마지막 셀 있죠, 여러분. 마지막 셀을 Shift 키 누르고 클릭해도 범위가 지정됩니다. 자, 지정하셨으면은 글꼴 그룹 보이세요? 글꼴 그룹에 보면은 이게 바로 테두리예요. 현재는 테두리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래로 화살표 누르면은 테두리 종류가 나오는데 일단은 모든 테두리 눌러보세요. 어때요? 선이 거진다. 파일에서 인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모든 테두리예요. 됐죠? 자, 다시 뒤로. 그 다음 범위를 지정하고 모든 테두리 다시 저는 나타내지 않게 하고 싶어요. 다시 글꼴 그룹의 테두리에서 테두리 없음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B의 5번지쯤 마우스를 놓으세요. 네. 그리고 여기다 써요. 나는 어떤 제품의 입고 상황을 입력하는 그런 문서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일자 이렇게 제가 썼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뭐라고 썼냐면 상품 세부 정보 엔터 꽝 이렇게 쓰고 그 밑에다가 상품 분류 그 다음 뒤에 5번지에다 상품명 입고량 단가 그리고 옆에 칸에 비고 이렇게 썼어요. 쓰는데 어려움 없으세요? 자, 그런데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상품에 대한 세부 정보는 상품 분류부터 단가까지가 세부 정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상품 세부 정보를 요 칸에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만큼 이렇게 여기를 뻥 뚫어서 가운데 상품 세부 정보 이렇게 오면 어떨까요? 훨씬 더 사람들 눈에 딱 띄겠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홈 탭에 이렇게 범위를 먼저 잡고요. 병합할 범위를 먼저 잡아요. 그리고 홈 탭에 맞춤 그룹에 보면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 메뉴가 있어요. 이걸 한번 눌러보세요. 한 번만이에요. 어떻습니까? 이게 병합이에요. 한 칸이 됐나? 네, 한 칸이에요. 그리고 글자가 가운데로 딱 오더라 이겁니다. 병합된 셀의 가운데로. 아하, 근데 제가 간혹가다 업무에서 엑셀을 하다 보니까 엉뚱한 셀을 병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어쩜 좋죠? 이건 눈을 감고 하셔도 돼요. 이거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죠? 얘를 한 번 더 누르면 원상복구가 돼요. 그래요? 티가 안 나는데?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어때요? 셀에 각각 구분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병합. 그럼 여러분 여기 일자 보이죠? 이것도 B의 4번지와 5번지를 병합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 한 칸으로 만드는 게 깔끔하겠죠. 자, 요거 두 개 병합 누르면 가운데로. 그 다음 여기 비고도 가운데로 병합해서 가운데 오게 할까요? 범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누르면 돼요. 그리고 얘들을 범위 잡아서 모든 테두리 이거 눌러서 모든 테두리 이렇게 누르면 어때요? 깔끔하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음영색까지 찰칵. 그럴듯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범위 잡아서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 날짜 데이터를 보다 눈에 띄게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범위를 잡고
표시 형식 탭, 홈 탭의 표시 형식을 보면은 얘가 날짜 형식으로 알아듣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날짜에서 좀 더 세부적인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표시 형식 옆에 옵션 단추가 있습니다. 바로 요거죠. 자, 여러분 요거 눌러보세요. 이렇게. 그럼 표시 형식 탭이 나오죠? 자, 여기서 보너스 제가 설명 하나 드리죠. 이 셀 서식이라는 건 바로 홈 탭에 글꼴 탭, 맞춤 탭, 표시 형식 탭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모두 다 셀 서식 대화 상자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급하시고 또는 성격이 안 급해도 이 업무에서 이 셀 서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좀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는 분들은 여기서 이거 고르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냥 범위 지정하고 단축키, 여기서 물론 이렇게 눌러도 표시 형식 탭 들어가고 여기서 눌러도 들어가고 다 맞나요? 그죠? 아, 똑같네. 그래서 컨트롤 키하고 단축키 1 누르면은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떠요. 그럼 여러분이 글꼴을 고치고 싶다, 글꼴 탭. 그 다음에 맞춤을 뭔가 변경하고 싶다, 맞춤 탭. 그리고 지금처럼 표시 형식을 변경하겠다, 표시 형식.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럼 날짜 탭에서 형식, 이게 엑셀에서 제공하는 형식이에요. 자, 여러분이 원하는 형식, 2019년 11월 2일인 경우 나는 월하고 일만 영어로 나오게 하고 싶어. 마치 12. 이게 모델이죠? 그럼 우리 노벰버 12, 뭐 노벰버 2 이렇게 뜨겠네요. 노벰버 19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렵지 않지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하나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할까요? 요거? 예. 참고로 이거는 노벰버 19는 연도를 얘기해요. 아, 그럼 월하고 연도네요? 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일, 월, 연도. 이렇게.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확인. 오, 멋있는데? 예, 이렇게. 한자로 된 건 없어요? 예, 들어가죠. 컨트롤 1. 자, 들어가면 여러분 한자는 여기 모델에서 여기 있어요. 여기. 아, 그래. 나 이런 거 좋아해. 확인. 이렇게. 됐나요? 이게 날짜에 대한 표시 형식. 입력을 하고 총 거래액을 저하고 함께 계산할 건데요. 는 하고 아시죠? 예. 거래량이 그날 하루 4,000개 곱하기 가격은 하나당 8,900원. 엔터 꽝. 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래로 나는 쉼표 안 나왔는데 쉼표 찍으면 돼요. 그리고 아래로 따당 누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금액이 많으면요. 쉼표를 찍어도 여러분이 빨리 이 데이터가 얼마인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숫자가 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렇게 써요. 가로 열고 맨 위에 아주 조그맣게 써 있죠. 단위 100만원, 예, 단위 100만 또는 100만원 이렇게 보통 써놓는다는 얘기예요. 아, 글씨 크기 좀 더 작게요. 요렇게. 그리고 뭐 하냐면은 3,560만 원이면 그냥 35 이렇게만 써놓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러면 사람들이 딱 보고 어때요? 35만 써있으면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오늘 공부할 미션은 뭐냐면 바로 100만 원 단위의 돈이 1의 자리에 표시되도록 단위를 바꿔보자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범위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구한 데이터 값을. 그리고 컨트롤 키하고 1 또는 옵션 단추 이거 눌러도 됩니다. 자, 컨트롤 1 셀 서식 단축키 눌렀고요. 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사용자 지정으로 무조건 가야 돼요. 여러분 입맛에 맞는 건 사용자 지정에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 지워요, 형식을. 그럼 100만 원 단위면은요. 자, 요거 생긴 대로 그대로 제가 입력해 볼게요.
자, 그 대신 숫자 대신에 샵으로 다 찍을게요. 마지막 자리만 0으로 쓸 거고요. 샵, 그 다음에 샵, 콤마,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콤마하고 요 콤마 요 뒤에가 중요한 거지 요 앞에는 샵 하나 찍어도 상관없어요. 콤마 여기 몇 자리? 3개. 하나 둘 셋 쉼표 찍고 또요. 요거 뒤에 3개. 하나 둘 하고 마지막 자리 0. 이렇게 쓴 거 맞아요? 지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맞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보이지 않고 여기가 1의 자리가 돼야 되죠. 5가.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되게 간단해요. 요거 3개 자리 얘네 3개죠. 얘네를 슉슉슉 지워요. 없어졌다. 그죠? 보기를 보세요. 보기를. 그러면 쉼표를 지우면 안 돼요. 쉼표는 그 자리가 현재 뒤에 자리가 3자리가 있다는 표시거든요. 그대로 냅둬요. 쉼표 지나서 그 옆에 샵 보이죠? 요거 3개도 자, 요거 60이란 글자 600, 600 요것도 이렇게 지워요. 어때요? 반올림했군요. 예, 반올림해서 36이 나와요. 이게 100만원 단위 표기예요. 우와, 끝이에요? 예, 확인. 보세요. 그러면 딱 보면 어때요? 36이 써있으면 3,600만원. 90이면요 9천만원. 115면은요 그러면 얘는 1억 1,500만원인가 봐. 얘는 800만원. 그쵸? 얘는요 1,100만원. 이렇게 단위 변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도 소수점 지정이 됩니까? 자릿수 늘림하면 돼요. 됐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